한국 분들은 항상 이자만 보시는데 이자만 낮다고 융자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. FHL로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,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론이니까 펀딩 피를 차지를 해요. 근데 뭐 40만 불짜리 융자에 0.5%면 1년에 한 2,200불이 되거든요. 먼틀리 페이먼트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, 컨벤셔널 론보다. 안녕하세요. 홍틀란타 채널 구독자 여러분, 에리콩 부동산의 에리콩입니다. 오늘은 가장 어려운 융자 문제를 잘 푸는 분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. 한번 만나뵈면 제 손님들이 푹 빠지시는 분입니다. 융자 전문인 컴패스 랜딩 부대표님 데니얼 킴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니엘 킴 론 오피서이고요.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.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DTI를 강조를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DTI는 Debt to Income Ratio예요. 그래서 한 달 버시는 거에 집 사신 다음에 페이먼트 나간 게 50%가 넘으면 안 돼요. 근데 그건 제가 크레딧 뽑았을 때 차 페이먼트, 크레딧 카드 미니멈 먼틀리 페이먼트, 그 다음에 집 융자 받으신 다음에 Principal, Interest, Tax, Insurance, Association Fee까지, 그러면 원금, 이자, 한 달 집 보험료, 한 달 텍스,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50%가 넘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6,000불 버시면 페이먼트 나가는 게 3,000불이 넘으면 안 돼요. DTI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크레딧 점수를 뽑아야 되나요? 저는 될 수 있으면 크레딧 점수를 안 뽑으려고 해요. 아하. 먼저 인컴 계산부터 계산해보고 이분이 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인컴이 맞으면 그때 제가 크레딧을 뽑아요. 왜냐하면 괜히 크레딧 뽑았다가 돈도 안 나오는데 점수도 떨어지고 비용도 나가고, 그래서 인컴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. 크레딧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크레딧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? 모기지 쪽에서는 우리는 트라이머즈 크레딧을 뽑아요. 에코팩스, 트랜스유니언, 엑스피리언 그거 세 개를 뽑는데 융자 쪽에서는 가운데 점수를 써요. 그래서 한 분이 뭐 엑스피리언 300점수인데 나머지 두 개는 800점수면 그럼 융자 쪽에서는 800점수로 이자 계산이 돼요. 보통 사람들이 뭐 크레딧 카드 앱 가서 크레딧 카르마, 크레딧 와이즈 뭐 그런 데에서 점수를 보면 더 높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는 최근 것만 보거든요. 근데 모기지 트라이머즈는 지난 7년 거를 다 봐서요.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생각보다 점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. 다음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FHA 론을 First Time Home Buyer Mortgage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컨벤셔널 론을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FHL로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, 거기서 개런티하는 론인데 이자는 더 낮아요. 한국 분들은 항상 이자만 보시는데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론이니까 융자 금액의 1.75% 펀딩 피를 차지를 해요. 그래서 만약에 뭐 40만 불짜리 론이 있으면 펀딩 피가 0.55%거든요. 근데 듣기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. 근데 뭐 40만 불짜리 융자에 0.5%면 1년에 한 2,200불이 되거든요. 그럼 매달마다 모기지 인슈런스 빠져나가는 게 180불이 올라요. 그래서 이자만 낮다고 융자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. 한 달 페이먼트가 뭐 원금, 이자, 집 보험, 모기지 인슈런스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. 먼틀리 페이먼트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, 컨벤셔널 론보다. 그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위해 추천하시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으신지. 지금 구인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AMI라고 그 Aggregate Median Income 그게 84,800이 안 넘으면 as long as DTI가 43%가 안 넘으면 1% 다운 프로그램도 있고요. 3% 다운 프로그램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50% 넘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손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. 크레딧 점수 따라서 다르고 다운페이를 얼마 하는 거 따라서 다르고.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운페이 이것만 해도 가능할까요? 물어보면 저는 손님들 서류부터 먼저 봐야 돼요.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. 뭐 비즈니스 오너들 뭐 한 달에 10만 불, 20만 불 버는데 차 페이먼트가 한 달에 뭐 8,000불 나간다. 그러면 DTI가 50% 훨씬 더 넘거든요. 그래서 손님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.
많은 손님들이 이제 로우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저는 항상 손님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그 융자 전문인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게 서류가 필요한지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데니엘 씨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interest rate인데 9월에 interest rate이 떨어진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데니엘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는 프라임 레이시 8.5%인데요. 이렇게 높았을 때가 없었어요. 2001년도가 제일 높았었거든요. 그러면 it's been 23 years. 근데 작년에 오르기 전부터 그 전해는 프라임 레이시 뭐 3.5였어요. 그래서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. 2배가 올랐으면 1년 안에는 내려가겠죠. 정부에서도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요. 저는 항상 데니엘 씨한테 감사드리는 게 아침마다 이자가 오늘은 올랐고 내렸고 꼭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이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손님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집을 구매했을 때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는 지금 사람들이 뭐 에quity 뽑으시려고 캐시아웃 리파이낸싱 하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해요. 보통 코비드 때 이자가 너무 낮아서 뭐 2, 3% 사람들이 다 리파이낸싱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자가 뭐 average 7%니까 그 2, 3%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추천을 안 해요. 그런데 지금 집 사시는 분들 이자가 내년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굳이 지금 디스카운트 피 뭐 포인트 내면서 낮은 이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리파이낸스 하면 피 낸 거, 포인트 낸 거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저는 론 피를 안 내면서 그냥 높은 이자 받고 내년에 이자가 떨어지면 그때 리파이낸싱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네. 보통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예 생각이 반대이시네요. 네. 그 보통 몇 프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리파이낸싱을 레커멘드 하시나요? 그것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. 뭐 한 달에 뭐 20% 세이브 된다고 전 리파이낸싱 절대 안 할 거거든요. 그런데 보통 리파이낸싱 할 때도 집 살 때처럼 클로징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. 변호사 비용, 뭐 어터니 피,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스퍼 텍스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평균으로 뭐 4,5천 불이 나오잖아요. 뭐 한 달에 20% 세이브 된다고 4,5천 불 날리기도 좀 아깝고. 근데 한 달 페이먼트가 뭐 4,500불? 그러면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게 한 10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전 추천을 해요. 집 구매를 위해 융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에릭 씨는 뭐 친한 동생이지만 손님들한테 정직하게 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전문인으로서 항상 손님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.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손님들에게 항상 좋은 옵션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근데 데니엘 씨도 손님에게 가장 좋은 론 옵션을 주려고 하는 거고 저도 가장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쁩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집 구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하는 데니엘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. 밤낮을 안 가리고 항상 일만 생각하시는 분이기에 제 손님들에게 편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집을 구매하시는 과정은 누구나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많은 정보를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과정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